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7월 18일입니다.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대통령이 방문했다고 이 민주당은 호들갑을 떠는 게 있습니다. 협박 공갈을 국민한테 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선동하는 거죠. 전쟁 불씨가 온다느니 뭐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한 것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뭐요? 전쟁 불씨가 온다는 이런 야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에? 이게 뭐 대한민국,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그 야당입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 힘든 여정을 틈타서 방문했다고. 그거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첫째. 두 번째, 우리 국가가 앞으로 똑같은 동병상련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그런 6.25를 거쳤고 또 우리는 또 앞으로도 지금도 북한의 주사파들 온 이 극좌파들에 의해서 이 왜곡 선동 괴담을 당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중국 공산당, 소련 공산당, 북한 공산당 이 벨트에 해서 항상 그거 했던 불안했던 미사일 쏴대고 했던 바로 이런 데서 자유민주주의를 찾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찾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 세계의 자유와 민주, 그리고 평화, 그리고 더더욱이 우리 국가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넣음으로써 자유, 평화, 연대를 함으로써 모두 감히 이 공산당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정한 보이지 않는 상상적 효과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 국가의 그리고 더더욱이 재건이라는 문제, 국가 재건이라는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문제,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폴란드하고 대한민국이 같이 딱 파트너가 돼가지고 거기를 방문해서 그런 재건에 힘써달라고 하는 그런 약속도 했고, 이건 바로 뭡니까? 대한민국의 시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시장이란 거는 국가란 건 다 상대가 시장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정이고 애정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가 진짜 친구지 편할 때 도와줘요? 누가 도와줍니까? 그리고 특히 자유연대, 이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이 꽃을 피우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갔다 온 거지. 거기 갈 때 생명을 무릅쓰고 가는 겁니다. 그게 전쟁터에 자, 민주당 이재명 가라면 가겠습니까? 겁이 나서 아니 나 안 갈래요. 뭐 이러겠죠. 정청래 가라 그러면 내가 왜 갑니까? 아니, 정청래가 여당이라고 가정을 하고 또 이재명이가 여당이라고 가정을 하고 가라고 해도 못 갑니다. 무서워서 못 가요. 예. 왜? 생명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차를 타고 거기까지 가는데 왕복 27시간을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국경선에서. 그러면 이걸 국가 원수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우크라이나 방문했다고 하면은 전쟁 불씨가 온다. 러시아 어떡할 거냐, 어떡할 거냐, 이런 대도 안 하는 헛소리 하는 것보다, 우선 국가 원수의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경의를 표한다. 이런 정도 한마디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자기네들 논지를 펴거나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이거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고 말이죠. 전쟁 불씨가 온다? 이런 게 무슨 야당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급비리에 이제 키이우를 방문했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연대할 뜻을 밝힌 데 대해서 민주당이 일제히 한국이 안보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은 안보 위험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체험했잖아요. 대한민국 국군도 전부 훈련하는 것도 포기하고
전선에 있는 소위 GP를 갖다가 13개나 폭파시키고 거기 사단을 없애고 한 자가 누굽니까? 문재인 아닙니까? 그것뿐입니까? 이 말 될까요? 지금부터 되면 1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 놓고 무슨 뭐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연대할 뜻을 밝힌 데 대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밝힌 데 대해서 오히려 찬사를 보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참 담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해줘도 부족할 판에 뭐라고요? 한반도를 신냉전 중심지로 만들었다고요? 벌써 냉전이 다 돼 있는 시스템은 북한이 공격하는 건 왜 북한을 단 한 번도 비판을 못하는 자들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고. 더더욱이 웃기는 게요.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 586 있죠. 586. 내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웃기는 자가 이념 외교로 국익을 배반했다. 아니 대통령이 이념 외교로 국익을 배반했다. 이념이란 말 뜻도 모르는 자가 이념 외교로 국익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예? 이념이란 말 알고 씁니까? 이념이란 건 자기들이 이념이에요. 자기들이. 예? 이데올로지, 아이데올로지. 예? 그게 뭔지 알아요? 좌파들의 극좌파들. 사성장군 출신 국회의원 별 4개까지 어떻게 달아가지고 저 전라도 저기 어디에서 저 지역구에서 장군 저 국회의원 하는 분 같은데 우리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 사람이 무슨 장군 출신입니까? 맞습니까? 예? 김모죠. 김모. 특히 민주당의 전 원내대표는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끌고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얘기들을 함부로 뱉어내고 있습니다. 에? 아니 대통령이 지금 우크라이나 방문한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원대한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인류애와 평화와 문재인이 가장 좋아하는 평화 그거는 가짜 평화였다는 게 물론 드러났지만 문재인이 그 말하는 평화 글자는 똑같습니다. 이 평화, 인류의 평화. 또 그 아래는 힘에 의한 힘을 바탕으로 한 연대, 자유연대. 이 자유인들끼리 자유국가들끼리 전부 연대를 해서 다시는 이 자유국가들이 침탈을 당하지 않도록 침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이건 기본 아닙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은요. 저는 참 대단히 충격을 받을 정도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저 정도로 됐다는 건 이 자랑스럽고 말이죠.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자존심이 팍 드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첩보원처럼 잠입해서 들어가서 젤렌스키를 만나고 그리고 담대한 전후 복구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같이 요청을 받고 또 같이 또 협력을 하고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소위 국가적 자존 벌써 전 세계가 서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명하냐고요? 문재인과 같은 그런 스타일에서 유명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 윤석열은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투사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또 세계 평화를 지키는 유엔적인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가적으로 상당히 칭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민주당의 전 원내대표였던 자는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끌고 왔다. 사성장군이란 자가 정말 국가 안보를 그 일선에 있었던 자가 어떻게 해서 됐는지 했는지 별이 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또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586이라는 자는 이념 외교로 국익을 배반했다. 에?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반도를 신냉전 중심지로 만들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들입니까? 이 말들 중에 맞는 말 단 하나도 없어요. 민주당 말은 전부 다 국가 파괴적인 얘기예요. 네. 민주당 얘기대로면 마치 전 세계에서 윤 대통령만 키이우를 방문했고 러시아는 보복으로 한국에 곧 선전포고할 것 같다. 하지만은 지난해 2월 러시아 침략전쟁 시작 후에 바이든 미 대통령도 방문했고 마크롱도 프랑스 대통령도 방문했고 영국 총리 수낙도 방문했고 G7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진영 지도자 그다음에 예? 기시다 일본 수상도 방문했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거의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2번이나 키이우행 기차를 탔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이 야당이 자국 수반이 전쟁 불씨를 자국으로 가져왔다, 안보 위험에 빠뜨렸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 야당은 이게 무슨 야당이 이런 야당이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일한 야당입니다. 자국 대통령이 국가 수반이 국가 원수가 전쟁 불씨를 자국으로 가져왔고 안보 위험에 빠뜨렸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례가 도대체 이 세계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 녹색당 출신 독일 부총리가요. 이 조선일보 사설자에 의하면 지난 4월 키이우를 방문해서 독일 정부의 무기 지원이 오래 걸리고 너무 늦어서 부끄럽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독일 정부의 무기 지원이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늦어서 부끄럽다. 당적이 다른 숄츠 총리를 비판한 사례가 눈에 띌 뿐입니다. 자, 보십시오. 한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고 러시아가 한반도에 보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민주당 주장은 그거는 코미디 아닌 코미디고 도대체 영화로도 만들 수 없는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 놓고 무슨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별 4개를 달았다고? 말도 안 되는 그 정도의 정치 분석하고 정세 분석을 하는 자들이 지금 국회의원이랍시고 앞에서 껍죽껍죽 대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이게 불안하겠느냐고요. 이 조선일보 사설자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래 한국은 G7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의가 열릴 때 자주 초청을 받아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사실상 준회원과 같은 위치에 있다. 딱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요. 지금 나토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준회원국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 이건 대단한 얘기입니다. 세계 자유민주진영의 모든 나라가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고 있는데 세계 주요국이 된 우리 대한민국이 외면하라 이 말입니까? 예? 그런 건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사설자도 가당치 않다 그럽니다. 예. 우리가 6.25 남침 당했을 때 우리와 함께 싸운 참전 16개 나라 있지 않습니까? 13국. 야당들이 우리 민주당과 같았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없어졌어요. 그 참전국 야당들이 민주당 같은 데가 한 나라라도 있습니까? 이 민주당은요, 대한민국을 망치는 정당입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이재명 정당은요, 대한민국을 망치는 정당이고, 하여튼,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젠가 끝납니다. 또 러시아와도 관계가 계속됩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또 러시아하고 또 친구도 될 수 있어요. 왜? 푸틴이 영혼이 있습니까? 푸틴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국제정세를. 그런 점에서 러시아를 지나치게 자극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걸 지나치게 이렇게 팽창해가지고 러시아가 남의 영토를 빼앗으려고 침략했고 민간인 살상 서슴지 않는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니까 이거를 규탄 안 한다면 이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이건 정상국가가 아니라고 이게.
지금 러시아를 규탄하지 않는 나라는 북한, 중국 같은 나라밖에 더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민주당은 우리를 이런 나라 대열에 두자 이런 얘기라고 사설자가 얘기합니다. 말미에 민주당은 우리를 이런 나라, 소위 북한, 중국 같은 나라에 두자는 바로 그런 뜻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이 사설을 오늘 제가 읽어보면서요. 아침에 이 사설을 맨 먼저 읽어봤는데 이 새벽에 말이죠. 야, 사설, 이제 명사설이 명사설. 민주당 민주당이 이걸 한 10번은 읽어보고 눈물을 펑펑 쏟아야 될 사설이에요, 이게.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키이우에 가가지고 그 잠깐 시간을 내가지고, 갔다 오면, 야,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는 야당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는 이거는 대한민국의 불행이야, 불행. 에? 국가를 적어도 경영한다는 그런 몫을 하고 있다는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다 애국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나라는 그들에게는 없어. 나라는. 대한민국이 그들에게는 없고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 그걸 알아내야 되겠어. 민주당 사고방식으로 하다면 말이죠. 이 사설자가 지적했듯이 마치 전 세계에서 윤 대통령만 키이우 방문한 것처럼 말이죠. 벌써 이웃 일본도 방문했고 캐나다에서도 방문했고 온 나라들 많이 방문했어요. 왜? 왜 그럴까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침략자는 안 된다. 서로 평화롭게 공존해야 된다. 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민주당을 이렇게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 민주당 우크라 방문했다고 비판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민주당 운명도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저는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당은 국민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군소정당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년 선거에 앞으로 9월달 뒤에 엉뚱한 당이 야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 민주당은 사라질 수도 있다. 국회의원 1석, 0석. 지금 호남에서조차 민주당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른 당, 양양자당도 선전할 수도 있고 오히려 야당이 될 수도 있고 금태섭당도 야당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다 민주당 출신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좀 건전한 자안이 국가관을 갖고 있어야지. 아니 대통령이 정말 애써 힘들게 정말 첩보원처럼 들어가가지고 젤렌스키를 만나고 온 거는 정말 박수를 치고 또 박수를 쳐야 할 일을 저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저런 자들이 무슨 국회의원이랍시고 민주당이랍시고 그 야당이랍시고 큰 소리 169석 가지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혼란스러운 거야. 이제 9개월 뒤에는 민주당 169석은 싹 정리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169석 싹 정리되고 그들은 40석 이상 못 얻어요. 40석에서 70석. 제가 맥시멈 봐주면 70석, 40석. 저도 정치평론을 오래 했거든요. 한 20년 했는데 그 예상이 그렇게 틀리질 않았어요. 40에서 70석 맥시멈. 논리적으로 왜 그러냐? 참 설명을 나중에 할게요.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